예, 안녕하세요. 김nom수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난해 좀 연말에 이어서 한동안 좀 방송 컨셉을 좀 점검을 하고 뭐 우리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도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끊김없이 꾸준히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뭐 사항 그리고 뭐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지식 뭐 참고해서 다 공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때 직장 내 괴롭힘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 법이 이제 2019년 7월 16일에 이제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약 반년 이상을 좀 반년 정도를 이제 좀 달려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뭐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이 뭐 시행은 되어졌고, 뭐 신고액도, 신고 건수도 벌써 뭐 2천 건이 넘어갔다. 뭐 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예상한 대로 뭐 처벌은 어렵고, 갈 길은 아직도 멀고, 뭐 이 법은 아직도 더 자라나야 되는 뭐 그런 법인 상태인 거죠. 근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좀 들어오면서 노동 관계에 대한 법령들과의 좀 관계가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되게 단편적이지 않고 좀 더 양상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이슈가 결코 단편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괴롭힘을 처리한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난 이거에 대해서 산업재해 처리를 한다.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 쟁점은 모두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쟁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사실 이 말씀은 종전에도 드린 적이 많지만 강조해서 오늘은 좀 몇 가지 분야를 나눠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좀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하나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어떤 처벌을 요구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보호 조치를 하게끔 하는 조치가 하나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흔히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이제 위자료 등 민사상 청구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형사적 처벌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뭐 형사적 처벌은 뭐 괴롭힘의 정도가 좀 넘어가면 뭐 강요죄, 모욕죄, 뭐 명예훼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폭력, 폭력행위로, 폭행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말로 때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사건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은 하나의 이슈에 잡혀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개를 좀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거 오해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고 다시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많고 뭐 심지어는 뭐 다른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셨다가 자꾸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결코 이건 따로 갈 수 없다라는 부분, 이게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과 산업재해는 사실 이번 법의 개정,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오면서 아예 근로기준법하고 산업재해보상법 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은 사실상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한다는 법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산재 인정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또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괴롭힘이 인정이 안 되어질 경우에는 산재 인정 확률이 물음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법이 이처럼 입법이 됐다 그래서 하나가 무조건 좋아지고 하나는 무조건 나빠지고, 대부분 법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양날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도 같은 사례예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청구 자체도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좀 바라고요. 또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결과가 사실은 뭐 여기만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괴롭힘으로 배치 전환, 인사명령 이런 행위들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예컨대 뭐
사실 산업재해가 그동안은요, 정신질환 산업재해도 괴롭힘의 인정뿐이 아니라 뭐 노동위원회나 뭐 법원에서 어떠한 부당한 처분의 결과가 산업재해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물론 법리적으로는 이것이 꼭 반영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근로복지공단, 그다음에 최초 요양 신청, 그다음에 심사 청구 이런 과정 일면에서는 분명히 우리 법적인 판단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이렇게 보죠. 산업재해를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게 궁극적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노동위원회 가서 어떤 처분을 다투고 왔던 게 패소했다. 예, 법원에서 또 패소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산업재해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승소했다. 그래도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예. 사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저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있었거나 어떤 부당한 뭐 강등이나 뭐 징계가 있었거나 이루어질 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뭐 많았던 것만 봐도, 예, 사실 뭐 실제 한다는 얘기죠. 예. 뭐 산업재해 보상에서 재심사위원회 이런 데 더해요. 사실 들어가면은 더 따져 묻습니다. 뭐 너에게 뭐 잘못이 무엇인지, 뭐 과실이 무엇인지. 원래 법대로 따지면 이거 물으면 안 돼요. 근데 묻고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본단 말이죠. 이게 현재 심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지 말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가야 될 곳은 목적으로 했으면 거기만 들어가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들과 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예. 나중에 한 군데서 일이 잘못 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는 게 직장 내 괴롭힘 좀 이슈예요. 예. 뭐 예컨대 괴롭힘 이슈가 승인이 받아진 경우에는 사실 산재뿐 아니라 보상에 대한 이슈도 같이, 예, 승인이 되어지거나 어떤 일정한 보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많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어떤 뭐 보상, 뭐 법원이나 뭐 노동위원회 같은 데서 뭐 부당한 뭐 각종 인사명령이나 징계나 해고가 있은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예. 꼭 이것뿐 아니에요. 뭐 인권위원회에서 뭐 우리가 뭐 차별이나 뭐 성희롱 뭐 이런 관련한 문제가 인정이 되어진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은 이걸 요구를 해요. 예, 대놓고 요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뿌려놓고 나면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예. 그 중에 하나 안 걸리면 다 무너집니다. 물론 뭐 걸리고 같이 걸리면 좋지만, 또는 뭐 역으로 방향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제 오늘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예, 이걸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예. 물론 이 내용이 쉽지만은 않아서 저희가 방송으로 뚜렷하게 전달해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면요.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다 가지고, 뭐 괴롭힘이 인정받고 산재도 인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이런 결과물을 보통 가지고 우리가 보통 처리하는 게 어떤 민사적 절차입니다. 뭐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먼저 들어가시거나 뭐 하는 건 다 불법은 아니에요. 문제는 없어요. 다 문제는 없는데, 인정을 받기가 그만큼 조금은 힘들다. 예. 왜냐면 그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기구들 있잖아요. 뭐 형사적인 것도 그렇고 뭐 다 직권적인 기능이 있어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뭐 당장에 뭐 노동위원회나 뭐 민사법정이나 사실은 직권적인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사정도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김nom사TV에서 좀 강조해서 이번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이슈하고 좀 다르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겠으면은 한번 그 카페 주소 나가는데 카페 통해서 질문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케이스가 모든 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해서 이 케이스에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자,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하러 이렇게 방송을 하겠어요.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오고,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오고, 이러면 제가 방송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책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 케이스 저 케이스마다 분명히 유형이 다르고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nom사TV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앞으로는 좀 꾸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